자, 일단 테스트 다 하셨죠? 우리 테스트 방금 본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에서 질문. 4번이요. 자, 테스트 문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자, 그림은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외부나 ABC의 적색 편이량을 나타낸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를 표현한 거죠. 일단은. 그치? A라는 은하는 몇 파세기에 떨어져 있대요? A라는 은하는 100파세 거리에 떨어져 있다. 아, 그럼 얘들 사이의 거리가 100파세기다. 근데 결국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몇 파세기래? 200파세기래. 그러면은 A에서 B 사이도 몇 파세기야? 100파세기 되겠죠. 그리고 BC 사이에도 그러면 몇 파세기 돼요? 또 100파세기야. 그러면 이 네 개의 은하는 결국 다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량은 크다라는 건 그래프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지. 자, 니은. 은하 B에서 관측한 은하 A와 C의 후퇴 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후퇴 속도는 허블의 법칙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후퇴 속도는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은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B로부터 우주가 팽창했을 때 A와 C는 같은 거리에 존재하니까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겠지. 이해돼? 그쵸? 그러면 결국 적색 편이량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 후퇴 속도의 크기도 같아야 된다. 니은 정답이 될 수 있겠지. 디귿. 은하 C에서 은하 A를 관측하면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청색 편이는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길어진다. 짧아진다가 되는 거야. 그럼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얘기는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은 결국에 디귿 보기에 은하 C에서 은하 A는 가까워진다 이 말인 거죠. 팽창할 때 가까워질까? 멀어지게 되겠지. 그럼 디귿도 틀린 말이 되네. 이해돼?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고. 또 질문 10번이요. 가나는 두 종류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맞죠? 흡수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파장이 짧다라고 하고 있어. 자, 색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과 선의 간격이 멀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뭐 예를 들어 뭐 선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 간격이 넓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길어진다고 팁으로 좀 알고 계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역과 니은선.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잖아. 그러면 니은이 파장이 더 긴 쪽에 있는 거죠. 그치? 니은선이 더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 그래서 기역은 니은보다 짧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디귿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에서 형성되었다.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동일하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로 같은 종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니? 또 9번이요. 자, 우주의 진화 과정과 물질의 생성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일단은 우주의 밀도는 A 시기보다 B 시기에 컸다. 자, 근데 여기 그림에서 표현된 우주론이 어떤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이잖아. 그럼 빅뱅 우주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죠. 그치? 그렇다는 이야기는 A, B, C, D 순서대로 시간이 가는 거니까 A 시기보다 B 시기의 밀도가 크대요. 밀도가 작아져야죠. 이해돼? 자, 그리고 니은 C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3대 1이었다.
질량비가 3대 1이겠지.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량비가 3대 1이 나와. 왜 그런 거야? 수소와 헬륨의 한 마리당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4니까. 얘네 한 마리당 질량비가 1대 4잖아. 그러면 총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나오려면은 결국에 12대 4여야겠지. 그치?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수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2대 1이어야 총 질량비가 12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12대 1이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D시기에 형성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 키워드 3가지 기억하랬죠? 3가지 뭐뭐 있었어?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시작된 빛이죠. 그치? 시간으로는? 그치. 대폭발 38만 년 후에 시작된 빛이죠. 또 시기로는? 원자 형성 시기 때 시작한 빛이죠. 또 하나만 더 할까? 우주가 어떻게 됐을 때? 그치. 투명한 우주가 되었을 때. 이때 시작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다. 그리고 현재는 파장이 계속 길어져 짧아져? 파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는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의 키워드예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는 D시기에 형성되었대. D시기 그림을 봐봐. 원자 핵에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야? 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D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대요. 맞는 말이죠. 이해돼? 원자 형성 시기니까. 됐니? 또 질문? 없어? 자, 없으시면 테스트는 옆에 잘 고스란히 놓으시고요. 자, 오늘 아주 다들 대부분 잘했어요. 일찍 오셔서 테스트 본 거.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일찍 오셔서 테스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씩 늦으신 분들은 내일, 다음 주에는 한 1, 2분씩은 좀 서두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 숙제, 프린트 숙제부터 할게요. 프린트 숙제에서 질문. (34번) 자, 34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처음엔 몇 대 몇이야? 1대1로 처음에 만들어지죠. 즉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환이 똑같은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환이 일어나야 하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환은 잘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변화인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는 잘 일어나게 되지. 그 결과 처음엔 1대1이었지만 양성자의 개수비가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2대1, 3대1 쭉쭉쭉 이런 식으로. 근데 늘어나게 될 때 우주의 나이가 3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몇 대 몇이 된다? 7대1이 되죠. 그럼 그 7대1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만들어진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원자 핵을 합성하기 시작을 하죠. 이해돼? 그래서 3분 때 원자 핵이 형성되므로 더 이상 양성자, 중성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돼? 3분 때에 만들어졌던 양성자, 중성자의 재료가 7대1이잖아. 그 재료를 사용해서 3분 때 이미 원자 핵을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럼 깔끔하게 다시 정리한다면 원자 핵을 형성하기 시작함으로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또 질문? 18번이요. 자, 18번 봅시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붙어서 중수소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붙는데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치? 이게 중수소죠.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은
수소인데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 위의 숫자의 의미는 뭐를 의미해요? 질량수로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를 말하는 거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면은 여기에서 중수소랑 중수소네요. 색깔이 비슷하죠? 그치? 중수소랑 중수소가 부딪혀서 헬륨 원자핵이 된대. 그러면 결국에 이 중수소랑 중수소가 하나 더 부딪히면은 결국에는 양성자가 두 마리, 중성자가 두 마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헬륨의 원자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기억. 중수소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에 중성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거다. 맞는 말이죠.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요 양성자 하나 그 자체가 수소 원자핵인 거지. 어디 갔어? 양성자 하나 그 자체, 요거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핵이랑 중수소 원자핵은 구분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니은 두 개의 중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된다. 그림 그대로 설명한 거죠, 그냥. 자, 그리고 디귿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2배다.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요게 수소 원자핵이지. 그럼 질량은 몇 배예요? 4배가 되겠지. 이 알갱이 하나당 질량은 비슷한 거니까. 이해돼? 또 질문 35번. 자, 그림은 우주 탄생의 어느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건데 보니까 14대 2로서 7대 1이죠. 그치? 그럼 언제야 이게? 3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3분 때 되었을 때. 맞죠?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3대 1이다. 개수비가 3대 1이야? 질량비가 3대 1이죠. 개수비는 몇이라고? 12대 1이라고 했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7대 1이다. 질량비는 3대 1이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이런 부분은. 질량비인지 개수비인지. 이건 무조건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38번. 자, 38번 문제. 자,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경우를 나타낸 건데 A는 그냥 고온의 별이 방출한 빛을 말하는 거야. 그치? 별 그대로 방출한 빛이기 때문에 A는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연속 스펙트럼. B는 에너지를 얻은 기체가 방출한 빛. 에너지를 얻은 기체가 무슨 말일까? 고온의 기체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빛은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또한 흡수되고 남은 빛이야. 성운에 흡수되고 남은 빛. 그러면은 흡수되고 남은 빛이니까 그 남은 빛에는 흡수선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는 연속 스펙트럼 기억은 맞고요. 니은 백열등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B와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백열등은 백색광이야. 알겠어?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A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하셔야 되고요. 디귿 C는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에 관측된 스펙트럼이다. 맞는 말이지. 흡수 스펙트럼 키워드 저온의 기체. 알겠어? 또 42번이요. 자, 빅뱅 핵합성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자, 이에 대한 설명. A는 중수소 맞죠? 중성자와 양성자가 하나씩 붙어 있네요. 자, B는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뭐예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삼중수소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붙어 있는 게 삼중수소야. 원소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소기는 한데 질량수가 몇 짜리인 거야? 3짜리인 거죠. 이게 삼중수소야. 그럼 B는 삼중수소가 맞네요. 그치?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두 개니까. 자, 그러고 3번 D의 질량은 C의 약 4배다 라고 하고 있어. D의 질량은 C의 4배 맞지? 이거죠? 그치? 자, 그리고 A와 D는 동위원소다 라고 하고 있는데 동위원소 정의 적어놓읍시다. 동위원소란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이걸 우린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위원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양성자는 다 같아요. 근데 중성자가 없고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얘네가 무슨 관계야? 얘네가 이제 동위원소죠. 수소의 동위원소야. 그리고 또 양성자 두 개. 근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얘는 중성자가 두 개. 이렇게. 얘는 누구예요? 헬륨이죠, 헬륨. 그치?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헬륨의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누구랑 누가 동위원소래? A랑 D가 동위원소래요. 양성자 수가 다르죠?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네요. 5번 우주의 나이가 3분.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니까 3분 때가 맞지. 이해돼? 또 질문 60. 2번. 자,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는 원소 두 가지를 쓰래요. 일단 뭐야? 수소와 헬륨이죠. 자, 이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 초기에 생성되지 못한 까닭을 서술해 보시오. 자, 이때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서 생성되지 못한 게 누구예요?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더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 때 생성이 돼 못 돼? 빅뱅 때 생성되지 못했죠. 왜?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니까? 별에서 만들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갑시다. 자, 교재 숙제에서 질문. 없죠? 뭐 다 비슷비슷하지? 그치? 다 비슷비슷하죠? 자, 그러면 숙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8페이지. 오늘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부분, 이 부분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까지만 만들어 봤어.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수소와 헬륨만 있는 건 아니죠. 탄소, 산소, 규소 뭐 등등등 많아.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원소들, 더 수소와 헬륨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별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하나하나 배경 지식부터 좀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별이라는 게 뭐야? 별? 별의 정의?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러니까 뭐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별이 아니지. 달도 별이 아니죠. 태양계의 유일한 별은 누구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별이야. 근데 이 빛을 내게 되는 근원이 있게 되는데 별은 빛을 두 종류로 빛을 낼 수가 있어. 첫 번째로는 자,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걸로 빛을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게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별이라는 거를 구분을 할 건데 별을 뭐에 따라 구분을 해요? 질량에 따라 구분을 하죠. 그치? 그럼 질량에 따라 뭐가 다르다? 진화 과정이 달라요. 진화 과정. 근데 여기에서 미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간다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별의 수명이 짧다라는 건 미리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짧아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유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진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별의 수명은 짧아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배경 지식 쌓는다 그랬어. 두 번째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핵융합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의 첫 번째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소핵 융합 반응,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이죠. 근데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온도가 1000켈빈? 소리. 1000만 켈빈. 자,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외워야 돼. 온도는 외워야 돼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의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4마리의 수소 원자 핵이 합쳐져서 한 마리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죠. 그치? 이거를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겠죠. 빛을 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근데 이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출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출처는 질량 때문에 나타나요. 4마리의 수소와 한 마리의 헬륨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4마리 수소의 질량이 더 커. 즉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만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아. 그래서 핵 반응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범주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예. 그러면 이 변화가 나타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그걸 질량이 작아진 걸 우리는 용어로 해석한다면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결손되었다라는 얘기죠. 질량 결손. 그러면 이렇게 결손된 질량이 결국엔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고로 E는 M, 델타 M,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E는 에너지고요. M은 질량이죠. C는 빛의 속도야. 알겠어? 즉 질량 변화에 빛의 속도의 제곱배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즉 우주에서는 핵융합 반응에서는 질량이 곧 에너지야. 없어진 질량만큼 에너지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핵융합 반응.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소 핵융합 말고 헬륨 핵융합 반응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헬륨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1억 켈빈 이상의 온도. 그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수록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는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필요 온도가 당연히 높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방학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헬륨 핵이랑 헬륨 핵이 부딪히면 뭘 만들까요? 양성잔 몇 개가 될까? 4개가 되겠죠. 양성잔 2개니까 양성잔 4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중성자 2개, 여기 중성자 2개 있는 거죠. 중성자도 4개가 되겠지. 그럼 질량수 몇이야? 8이 되겠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래는 아래 것끼리 더하고 위에는 위에 것끼리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결국 4, 8 이거 누굴까요? 베릴륨이지. 그치? 이거 베릴륨이죠. 베릴륨 원자핵. 4 플러스 쓰면 귀찮으니까 베릴륨 핵이라고 합시다. 베릴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베릴륨 원자핵이 누구랑 또 부딪히냐면 헬륨 핵이랑 또 부딪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헬륨 핵이랑 이렇게 또 부딪히게 되면은 아래는 아래 것끼리 더해봐봐. 6이죠. 위엔 위에 것끼리 이렇게죠. 요거 누구니? 탄소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탄소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에서 탄소핵과 또 헬륨이 부딪혀. 그러면 이번엔 86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굴까? 산소핵이야, 산소핵. 이해돼? 그래서 결국엔 헬륨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자핵을 따져봐라. 탄소핵과 산소핵이 나오는 거야. 탄소핵과 산소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간소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요렇게랑 요렇게랑. 무슨 말이야? 탄소핵을 만들려고 헬륨 몇 개가 부딪히는 거야, 결국? 3개가 부딪힌 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 부딪히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3개의 헬륨 핵과 4개의 헬륨 핵이 합성이 됐을 때 각각 탄소 또는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네. 이해돼? 그럼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원소 누구랑 누구야? 탄소와 산소인 거야.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산소인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탄소와 산소 중에 탄소가 많이 나와요. 좀 더. 알겠어? 탄소가 더 많이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탄소라고 얘기하긴 할 거야.
알겠어? 산소도 나오긴 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자, 그럼 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도 그렇고 헬륨 핵융합 반응도 그렇고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엄청 높아야죠. 그러면 결국에 우주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게끔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중력수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죠. 중력수축. 중력수축이라는 거는 자, 우주 공간에 이런 성간 물질들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우린 이거를 중력수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력수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 기억하세요. 중력수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간물질이 저온 고밀도 상태에 있어야 중력수축이 일어나기 용이합니다. 알겠어? 즉 이런 데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저온 고밀도 상태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결국 별의 생성 조건인 거죠. 별의 생성 조건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아까 우리 숙제 질문에서 하나 받았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 왜 빅뱅 때 만들어지지 못하냐? 별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히 표현을 했었죠.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왔지. 왜? 빅뱅 때는 온도가 졸라 높죠. 이해돼? 근데 저온 고밀도 상태여야 중력 수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린 별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 수축.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왜 높아지는지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력 수축이 일어났을 때 입자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한 점으로 모일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된다고. 요 녀석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야. 한 점으로 모일 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인데 요 감소한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수축이 일어나는 요 중심부 있죠? 중심부. 중심부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얘들아,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는 높아지는 거야. 반대로 하나만 더 기억해 놓자. 얘들아, 그럼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질 거야. 알겠어? 왜 이렇게 시계를 봐 다들? 오래 한 것 같아 수업을 지금? 얼마 안 했어. 이거 한 판밖에 안 썼는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번째. 자, 별의 진화 과정은 질량 정도에 따라서 과정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먼저 볼 거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을 하나 쭉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잉. 자, 첫 번째로 자, 성간 물질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성간 물질들이 어디에 존재해야 돼? 저온 고밀도 상태에 존재를 해야겠죠. 왜? 저온 고밀도 상태에 존재를 해야만 뭐가 가능하니까? 중력 수축이 가능하니까. 그럼 결국 중력 수축이 돼서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밀도가 증가해서 만들어진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성운이라고 부르죠. 성운.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시별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 과정 중에 이제 계속 수축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원시별 하나 나왔어. 결국 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어느 정도 구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빛도 내고 있다. 뭐 이 말이에요. 근데 원시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빛을 내는 형태인 핵융합 반응을 하지는 않아. 알겠어? 그럼 원시별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 더 있었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하여 빛을 낸다라는 얘기지. 오답으로 많이 나올 거야.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알겠어? 문제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거거든. 그냥 다 틀렸다고 해주면 돼. 알겠어? 그냥 다 틀렸다고 해주면 돼. 또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하여 빛을 낸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가봅시다. 계속 수축이 일어나서 네 번째 주계열성이라는 게 되는 거지. 주계열성. 자, 그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지칭할 때는 언젠가라는 거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봅시다. 자, 성간물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계열성 때까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심부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계속 높아진다고 했어. 중심부 온도는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언제 어디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한 거야.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치.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주계열성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알아야 되는 건 이 주계열성, 별의 일생 중에서 주계열성 단계가 가장 안정한 단계야. 가장 안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합니다. 긴 기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대부분의 별들이 사실 주계열성이야. 알겠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주계열성 단계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태양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계열성 단계고요. 알겠죠? 그러면 왜 가장 안정하고 왜 가장 긴 기간을 갈까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겠죠. 이유는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팽창하려는 힘은 교과서마다 달라서 뭐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요게 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게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별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의 결과로 중심에 뭐가 있어요? 헬륨액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거고요. 되니?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어떻다? 같다. 이게 같은 거니까 별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매우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보자. 주계열성 단계가 이제 막 끝날랑 말랑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중심부 수소가 모두 소진됩니다.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소진된다면 중심부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죠. 이해돼? 수소액 융합 반응 일어나지 못해. 그 와중에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했겠죠. 중력 수축을. 그 와중에 중심부는 수축을 계속 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수축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1억 켈빈까지 온도가 도달하게 돼요. 그럼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됐을 때 중심부에 있는 헬륨 요 새끼가 이제 반응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중심부에 헬륨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헬륨액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치?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주변에 수소를 가열, 연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수소를 가열 및 연소를 한다는 거야. 근데 주변의 수소를 가열 및 연소한다라는 게 사실 이런 거야. 주변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후 과정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중심부에서만 일어나지 못하는 거고 주변부에선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열되면 팽창하겠지? 그쵸? 그래서 네 번째, 아니다, 그냥 연결해서 바로 갈게. 결국에는 주변부가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그럼 주변부가 팽창하게 되면 이렇게 돼.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드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집이 30평인데 보일러 한 대로 구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이 갑자기 60평으로 넓어졌는데 똑같은 보일러를 써요. 추워지겠지. 이해돼? 팽창하면 추워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방금 표현한 그 예시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결국 이 결과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어디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이 와중에 중심부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거다잉. 알겠어? 중심부 온도,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 그럼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겉보기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 그치,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변화를 거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 변화를 거치게 된 그 별을 이제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거를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적색거성의 키워드들은 여기에 적었어. 적색거성에서 중요한 거, 중심부에서는 헬륨액 융합 반응, 주변부에선 수소액 융합 반응, 중심부는 수축하고요, 주변부는 팽창한다. 이거야. 알겠어? 그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봐봐. 성간물 쉴 때부터 계속적으로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중심부는. 이해돼? 근데 성간물 질 때부터 쭉쭉쭉쭉쭉쭉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시별이랑 주계열성 중에는 별의 크기가 누가 클까? 수축이 일어나면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러면 원시별과 주계열성의 별의 크기는 누가 커?
원시별이 더 큰 거다잉. 알겠어? 이것도 적자잉. 여기로 갈수록 수축이 계속 일어나니까 별 크기는 줄어든다. 근데 주계열성 단계가 멈추고 적색거성이 되면 팽창한다 그랬죠? 별 크기가 다시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 그래서 이 별 크기에 대한 것도 수축 팽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 적색거성 단계가 이제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도 중심부에 헬륨이 모두 소진됩니다. 중심부 헬륨이 모두 소진되는데 아까는 수소가 소진됐을 때 중심부의 온도가 헬륨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까지 올라가서 더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 이후에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기 때문에 헬륨이 모두 소진됐을 때 헬륨핵 융합 반응 이상으로 탄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할 정도의 온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중심부의 수축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멈추는 거죠. 중심부의 수축이 멈추게 됩니다. 알겠어? 그럼 그 결과 수축은 멈췄지만 뭔 계속해요? 무엇은 계속할까요? 팽창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야. 퍼져나가기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태가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행성상 성운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중심에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낸 탄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운의 형태를 갖게 돼. 왜? 팽창만 일어나니까 만들어놨던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 그냥 우주 밖으로 방출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 밖으로 퍼져나가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별의 뭐가 될까요? 재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 이것의 의미는 원소 순환에 관련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원소 순환. 이해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다 퍼져나가게 되면은 마지막 1번째 이게 별의 죽음이죠. 더 이상 진화 과정이 없을 테니까 이게 백색 외성이라는 게 됩니다. 백색 외성. 그럼 다 퍼져나갔으니까 중심부에 뭐만 남아요? 탄소핵만 이렇게 남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요 탄소핵은 적색거성의 중심 핵이죠, 결국. 그치? 그러면 온도 높아나자. 온도 매우 높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림 내가 안 그리고 넘어온 게 하나 있었네. 적색거성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중심에 탄소, 그 주변에 헬륨,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또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순서 과정대로 따라가는 게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다섯 번째.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일생. 자, 비슷해. 다 똑같은데 어디까지 똑같아요?
적색 거성까지는 똑같아. 알겠어? 근데 질량이 크니까 수축을 굉장한 효과로 할 수 있거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축을 계속 하니까 적색 거성, 태양 정도 질량에서의 적색 거성에서부터는 그 이후 지나갈 때에 더 이상 그 이상의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지. 근데 얘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축이 더 일어나는 거야. 그럼 더 일어나서 온도, 중심부의 수축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뭐까지 갈까? 초거성까지 갈 수 있어요. 요 사이를 뭐 단계로 나누면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초거성까지 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그러면 초거성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서 뭐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만든다는 게 중요하죠. 철까지. 이유, 철이라는 녀석은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야. 철은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야. 철까지 만든다. 그림을 표현해 보면은 중심부의 철, 그 주변에 뭐 규소, 그 주변에 산소, 그 주변에 탄소, 그 주변에 헬륨, 그 주변에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원소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뭐까지야? 철까지 만든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고요. 더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죠. 그럼 별을 터트려 버려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을 터트렸을 때 철보다 무거운 금이죠, 금, 우라늄,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자, 그리고 그러면 폭발된 뒤에 과정이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과정이 나뉘는 것도 질량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중성자별이 되는 녀석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고요. 블랙홀이 되는 녀석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졸라 큰 애들이 블랙홀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크면 보통 중성자별이 되고요. 100배, 1000배 정도 크면은 뭐 블랙홀이 돼.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알겠어? 그래서 뭐 배수 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크면 중성자별이 되는구나. 졸라 크면 블랙홀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돼? 그럼 별의 수명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블랙홀이 되는 걸 기억이라고 하고요. 중성자별이 되는 걸 니은이라고 할게. 자, 어떤 별의 일생이 더 긴 별이에요? 어떤 일생이 더 기니? 니은이 더 길겠죠. 그치? 이유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 별의 수명은 질량과 반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이 짧아.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까지 기억해주면은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을 싹 다 이야기를 해본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해서 결국에 이런 원소들이 우주 밖으로 또 방출이 되죠. 그럼 방출된 녀석들은 어디로 갈까? 또 어딘가에서 별의 재료가 될 거야. 원소 순환과 연관성이 있겠지. 이것도. 됐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별의 일생 다 다루게 된 거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별인 태양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 쉬는 시간.
자, 얘들아, 이제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별 진화는 넘어오시고 다음 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강으로 가시면 이제 뭐 나와? 태양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치? 태양계가 만들어진 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태양계의 설에 대해선 성운설을 배울 거예요. 즉, 태양계는 하나의 성운으로부터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먼저 과정부터 알아야겠지. 첫 번째로는 초신성 폭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태양계가 위치하는 곳 근처에서 어떤 별이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별이 폭발했다. 그럼 그 폭발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을 거고 그 별의 원소들이 일부 태양계를 구성하는 원소가 됐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간 물질들이 저온 고밀도 상태에서 뭘 형성했을까? 두 번째, 성운이라는 걸 형성을 했겠지. 성운을 형성했을 때 이 성운은 수축과 회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축과 회전에서 이 회전 때문에 현재 태양계에서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결정된 거지. 그쵸? 그래서 어떤 성운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성운이 회전을 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지게 되죠. 이렇게 퍼지게 돼서 만들어진 거, 요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원반이라고 부르죠. 그치? 그래서 이 한 원반에서 태양과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계속 수축을 통해서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형성됐을 거고 주변부에서는 미행성체들이 형성됐을 거야.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 여기 미행성체 원반이죠. 원반부에는 이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때 이 미행성체들끼리 뭐 할 거예요? 충돌하고 결합하는 거죠. 합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네 번째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원시 행성. 그리고 계속 수축하니까 다섯 번째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결국에는 현재의 태양계를 이루었다. 라고 간결하게 얘기해 볼 수 있어. 이게 성운설이야. 근데 이렇게 성운설이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별표. 이 성운설의 근거들을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태양과 행성은 결국에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의 성운에서 같이 만들어진 거지.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게 근거가 되죠.
왜? 하나의 원반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특성.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지구형 행성은 어떤 녀석들을 말해? 수금지화를 말하고요.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에. 이거야. 근데 이 물리적 특성이 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치?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지구형과 목성형의 차이. 자, 지구형 행성은 일단 수금지와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죠. 밟을 땅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벼운 원소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가스나 얼음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목성 행성은 가스나 얼음 덩어리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지구형 행성의 경우엔 원소로 따진다면은 뭐 철이 제일 많죠. 그치? 그리고 뭐 산소나 규소나 뭐 등등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목성형 행성에는 수소나 헬륨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차이점이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원심 분리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한 원반에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원반에서 중심엔 태양이 있을 거고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을 거고 멀리 있는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겠지. 그쵸? 그러면 가까운 곳에는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무거운 애들이 가까운 데 많이 남았겠죠? 중심으로부터. 그러면 멀리 있는 곳에서는 가벼운 애들이 밀려나 있었겠지? 그러면 이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거운 원소로 구성된 미행성체들끼리 충돌했을 거고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끼리 충돌을 했겠지.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지구형 목성형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운설이죠. 이걸 성운설로 설명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성운설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심분리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가벼운 게 멀리까지 밀려났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가벼운 게 멀리까지 밀려났다. 요거야.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밀도 차이. 자, 의미 이해될 거야.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니까 밀도, 지구형 행성 밀도는 크죠? 근데 목성형 행성 밀도는 작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반지름. 지구형 행성의 반지름은 작고요. 목성형 행성 반지름은 커요. 그 차이가 많이 나. 질량. 지구형 행성의 질량은 작아요. 목성형 행성 질량은 커요. 자, 그래서 밀도와 질량 반대 관계죠? 조심해야 돼. 알겠어? 목성형 행성 밀도는 작은데 질량은 크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반지름이 크기 때문인 거지. 크기가 크면 이게 가능한 거야. 이해돼? 또 자전 속도를 보면은 자전 속도 지구형 행성의 자전 속도는 느리고요. 목성형 행성의 자전 속도는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줄무늬를 관찰이 가능하죠.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또 빠르게 돌면 구의 모습보다는 타원체에 많이 가깝겠죠. 빠르게 돌면.
그럼 그래서 타원체에 가깝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거를 편평도라고 불러. 타원체랑 가까운 정도. 편평도. 그래서 지구형 행성의 편평도는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편평도는 클 거예요. 타원에 가깝다. 이 말인 거예요. 빨리 도니까. 또 공전속도. 자, 공전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태양과 각 행성 사이의 거리가 의미가 있겠죠. 왜?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유인력의 힘이 크게 작용하게 될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만유인력이 세다라는 얘기는 공전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의 공전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공전속도는 느려요. 이렇게 돼. 왜? 가까우니까 빨라. 머니까 느려. 그러면 자전속도와 공전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개념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 자전주기, 공전주기도 나올 수 있겠지. 이해돼? 반대 관계겠죠. 빨리 돌면 자전주기는 길어 짧아? 짧은 거죠. 이해돼? 공전주기는 긴 거지. 이해돼? 뭐 굳이 적진 않지만 속도랑 주기 같이 좀 기억을 해줘. 그러면 요것과 관련돼서 이런 예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지름, 밀도 뭐 이렇게 나왔어. 이때 자 여기에 있는 행성들은 반지름은 작은데 밀도는 큰 거죠. 이해돼? 그럼 요 녀석 누굴 말하는 거야? 지구형 행성을 말하는 걸 거고 뭐 여기에는 반지름은 큰데 밀도는 작은 거니까 요 녀석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빵꾸를 뚫어 놓겠죠. 이해돼? 그래서 뭐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물리량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혹은 이 둘 A, B라고 표현해서 둘은 누구냐?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요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태양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지구죠, 지구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구의 탄생.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구도 행성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미행성체들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미행성체 충돌부터 시작이 돼요. 미행성체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효과는 온도가 높아지고 질량이 커지는 거야. 효과는 온도가 높아지고 질량이 커져. 왜? 질량은 왜 커지는 거야? 외부에서 운석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질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로 온도가 높아져서 지구가 싹 다 녹아요. 그게 뭐예요? 마그마의 바다죠. 마그마 바다. 마그마 바다에서 중요한 거는 액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밀도차가 존재할 거다라는 개념까지. 마그마를 구성하는 여러 원소가 있을 건데 이 중에 무거운 원소의 경우에는 가라앉았겠죠. 중심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 핵을 만들어냈을 거고요. 그리고 가벼운 원소의 경우에는 떠올라서 뭘 만들었을까? 멘트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에 대한 효과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층상구조 형성까지 들어가요. 층상구조 형성. 지구의 층상구조가 형성되었다. 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적읍시다. 결국 핵과 멘틀이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핵과 멘틀이 분리되었다. 네 번째,
이때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어요, 점차. 미행성 충돌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결국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되지. 그쵸?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다섯 번째, 겉부분이 식어서 원시 지각을 형성한다가 되죠. 겉부분이 식은 거야, 이제. 마그마에서 겉부분이 식어서 땅덩어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태초 지구에서 화산 폭발을 통한 대기 중 수증기. 수증기예요. 화산 폭발을 통한 대기 중 수증기가 뭐 될까? 응결됩니다.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해되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이 돼요. 그럼 이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비가 내려서 일곱 번째 뭐가 만들어져? 원시 바다가 형성이 돼요. 되죠? 그럼 바다가 형성됐을 때 여덟 번째 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 아홉 번째구나. 아홉 번째가 원시 대기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시 대기의 진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물이 나타나는 거죠. 최초 생명체라고 하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다. 오케이? 그리고 이후에 11번째, 나중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나타나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이 되고 그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오존층이 만들어지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명체들의 서식 환경이 육지로까지 확대가 되지. 그래서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다시 기억해 보자. 자, 미행 상태가 때려 박아. 그치, 온도가 올라가죠. 질량은 늘어나죠. 녹아요. 마그마 바닥.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떠올라요. 층상 구조 일어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일어나고 미행 성체 충돌이 줄어들지요.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겉부분이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아졌을 때 수증기가 응결돼서 비가 내리지. 그게 원시 바다가 되는 거고요. 바다가 형성됐을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녹아 들어가겠죠. 그럼 원시 대기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바닷속에서 이제 자외선이 안 들어가지. 그쵸? 그러면 바닷속에서 자외선이 없으니까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후에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계기가 되겠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육지로도 자외선이 차단이 되네. 그 이후에는 육상생물 출현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 설들을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뒤쪽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 앞쪽 부분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지각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네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까지 다 이야기를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책 페이지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구의 구성 원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만 보도록 합시다. 자, 직관에 지각, 멘틀, 핵 이렇게 있는데, 지각에는 누가 제일 많대요? 산소가 제일 많다라는 거 기억해.
지각에 누가 제일 많다고? 산소. 두 번째까지 기억할까요? 규소도 기억하세요. 지각에 많은 거 적자 적어.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아? 산소. 그 다음이 규소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나온 게 수권이지. 그치? 수권이죠. 수권에서는 수권 바다죠, 바다. 누구랑 누가 있대요? 수소와 산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 아니다. 산소와 수소. 제일 많은 건 산소 그리고 수소. 자, 그리고 생명체. 자, 생명체 보시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 그쵸? 그러면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또 산소. 그 다음이 탄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구. 지구랑 지각은 구분하셔야 돼요. 지구랑 지각은 구분해야 돼. 지각은 껍데기구. 그럼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건 뭐야? 지각?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이지, 철. 그쵸? 왜? 핵의 주성분이니까. 이해돼요? 핵의 주성분이니까. 그래서 철 다음이 누구예요? 산소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저기 오른쪽 쪽날개에 중요한 거는 적혀 있네. 지구에 많은 철이 지각에 적게 분포하는 까닭은 뭐야? 우리 이거 빗대어 얘기를 해본다면 원시지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무거웠던 철 원소들은 중심에 있는 핵으로 많이 몰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각에서는 철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구성비로 따진다면은 철이 네 번째로 많기는 해요. 네 번째로 많기는 해. 지각에서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가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뒤에서 문제를 몇 가지 좀 볼 건데, 빔을 켜서 문제를 좀 빠르게 풉시다. 짬이네. 자, 조금 흐릿하긴 한데 보이지? 그래서 어디 문제냐면은 자, 29페이지에 9번 문제부터야. 29페이지 9번 문제. 성웅이 교재 안 갖고 왔으니까 아마 없을 건데 앞에 PPT 잘 보고 해. 알겠죠?
자, 보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은 당연히 달라지죠. 그치? 질량이 큰 별, 작은 별, 이렇게 달라. 그리고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맞는 말이지? 왜? 주계열성은 안정하니까. 자, 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대요. 그치? 그죠? 그래서 왜? 초고성까지 가면 뭐까지 만들어? 철까지 만드는 거지. 별의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 자,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의 크기는 일정하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뭐예요? 주계열성이지. 그럼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다 해주면 되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원소의 질량은 반응 전 원소의 총질량과 같아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지. 그럼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질량을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10번 문제야. 자, 그림 가는 성운, 그리고 나는 원시별이래.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성운, 원시별. 자, 가는 주로 수소와 가스, 티끌로 이루어져 있대요. 가는 주,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대. 성운은 가스 티끌이에요. 그리고 성운의 상태가 저온의 고밀도일 때 별이 잘 생성된다. 저온 고밀도일 때 별이 잘 생성된다. 글씨 잘 안 보이면 교재 있는 건 같이 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원시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맞는 말이죠? 그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 알겠죠? 자, 네 번째. 나의 내부 압력과 중력은 서로 평형을 유지한다. 내부 압력과 중력이 서로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주계열성이죠. 이해돼? 그러면 원시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 중력이 커야죠. 내부 압력이 뭐라 그래서 팽창이잖아. 원시별 아직 수축을 더 해야 돼요. 주계열성까지 가려면. 이해되지? 그래서 수축이 더 커야 돼. 중력이 더 커야 돼. 그럼 다섯 번째, 5번. 나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할 때 발생한 에너지에 의하여 중심부에서 온도가 높아진대요. 자,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게 뭐야?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에요? 4번이 옳지 않았네. 이해됐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다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가는 헬륨 원자핵이래. 가는 헬륨 원자핵 맞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니은 수소 원자핵 4개가, 4개의 총질량은 가의 질량과 같대. 자, 여기서 에너지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질량 결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 4마리랑 헬륨 원자핵 1마리, 이 둘의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수소 원자핵 4마리가 질량이 더 커야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질량 같다. 틀린 말이고. 자,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온도 외워야겠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해되죠? 자, 12번. 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래요. 4마리의 수소가 뭐가 돼야 돼? 헬륨이 돼야죠. 그럼 3마리의 헬륨은 뭐가 돼야 돼? 나왔네. 헬륨 핵융합 반응이지. 나는 누가 돼야 돼? 탄소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2개의 탄소는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왜? 6이 2번 더해지면 12가 되겠지. 그래서 다는 탄소핵 융합 반응을 말하는 거야. 이에 대한 설명. 자, 헬륨은 마그네슘보다 무겁대. 틀린 말이죠. 현재 태양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태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수소핵 융합 반응인 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 자, 그리고 가나다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이다. 핵융합 반응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높아야 된다라 그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인 탄소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적색거성,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적색거성 단계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던 거지. 왜? 온도를 충분히 더 높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다음 문제.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진화 과정에 있는 두 천체다. 행성상 성운이고요. 초신성이야. 자, 1번 가의 중심부에서는 백색 외성으로 진화된대요. 행성상 성운 다음에 백색 외성 맞죠? 자, 나의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맞는 말이고, 자,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대요.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은 나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가는 나보다니까 틀린 말이지. 정답은 3번이네. 자, 4번도 보자. 자, 가와 나를 통해서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가 우주로 방출되는 게 맞지? 자, 5번째, 가나를 통해서 방출된 성간 물질들은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데 재료가 될 수 있대요. 맞는 말이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다음. 그림은 태양계 성운에서의 행성 과정과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자, 태양계 성운, 그리고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 만들어졌고, 태양이 됐어요. 그러면 A 과정에 대해서는 중력 수축이겠지 뭐. 중력 수축.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된 거니까. 자, 그럼 미행성이 행성이 되는 거. 미행성체의 충돌이겠죠. 자, 옳은 걸 골라라. 기억. A 과정에서 원시 태양의 중심 온도는 상승한대요. 맞죠? 중력 수축을 통해서 중심 온도는 상승. 자, B 과정에서 지구형 행성에는 수소기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수소기체는 무거운 원소야, 가벼운 원소야? 수소기체는 가벼운 원소죠.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치? 그러면 니은은 맞아, 틀려? 틀린 말이지. 태양계 성운이 원반 모양을 이룬 것은 성운이 뭐라 쓴 거니? 회전하였기 때문이래요. 맞는 말이지. 회전을 해야 원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다음. 자, 그림 가는 지구의 진화 과정의 일부를, 그리고 나는 지구의 내부 충상 구조를 나타낸 거다. 자, 그러면 기억은 나와 같은 충상 구조를 형성된 시기를 골라보래요. 충상 구조가 형성되려면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건 떠올라야죠. 그럼 무거운 건 깔아앉으려면은 마그마의 바다 형성 그 다음이지. 그쵸? 그래서 기억의 답은 일단 B가 될 거고. 자, 니은 시기에 지구 핵에 가장 많이 포함된 물질. 그러면 핵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몰렸겠지? 그치? 누가 가장 많이 있어야 돼요? 핵에? 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답 골라주시면 되겠지. 다음도 봅시다. 자, 그림은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구성비래요. 태양계의 구성비. 잘 생각해봐. 태양계는 질량 98% 정도가 태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태양계의 성분비는 그냥 태양의 성분비랑 같겠죠? 예, 뭐 2%가 뭘 해봤자 뭘 하겠어, 그치?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이 차지하고 있어. 그럼 제일 많은 A가 누굴까? 태양에서 제일 많은 건 수소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굴까? 헬륨이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 2%에서 2%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1번. 자, A는 수소에 해당한다. 맞죠? B는 헬륨에 해당한다. 맞고요. A는 대부분 우주 형성 초기에 형성된대요. 수소는 우주 형성 초기. 이 우주 형성 초기가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빅뱅이라고 해석해야죠. 우주 형성 초기가 빅뱅이에요. 빅뱅.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생성된다. 맞는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원소 뭐 말하는 거야? 뭐 탄소, 규소, 산소, 철, 니켈, 뭐 등등등 이런 애들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현재 태양 내부에서는 B에 연소되는 반응, 헬륨이 연소되는 반응 뭘 말할까요? 헬륨핵 융합 반응 말하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정답이 5번이었네. 이해돼요? 다음. 끝났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고 숙제는
3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성웅아 적어놔. 3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숙제가 우리가 하나가 더 있죠. 매주 이렇게 나갈 거야. 알겠죠? 하나 당부를 하면, 그래서 매주 숙제가 이렇게 소책자로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파일 하나 사세요. 여기 옆에 문방구 있죠? 파일 하나 좀 두툼한 거 사서 거기다 모아놔. 알겠지? 나중에 시험 전에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니까, 스스로. 알겠어? 잃어버리지 않게 오늘 분명히 얘기했다. 모아놓을 수 있도록 파일 같은 거 하나 구비하세요. 집에 있으면 그냥 쓰고. 알겠지? 자, 그러면 숙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소책자 접는 거 알죠? 스테이플 등 쪽이 밖으로 나오게 접으시면 돼. 이거 반대로 접으면 손 다친다. 자, 그리고 숙제 풀고, 답은 내가 어디에 올려놔? 밴드에 올려놔요. 근데 이제 혹시,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일부 학생들이 답을 베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봐 답을 그나마 좀 늦게 올려요. 답은. 알겠어?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보시고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숙제 좀 제발 놓고 오지 말고 갖고 오세요. 알겠어? 요것도 뽑는 거 우리 자원 아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좀 제발 좀 갖고 오시고, 교재도 제발 좀 챙겨오고, 성우아, 교재 좀 갖고 오시고. 그래서 복사하는 일 없이 다음 주에는 좀 수업을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테스트 진행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일찍 오셔서 테스트 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